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민센터에 도장 하나 찍으러 갔다가 어르신 이런 지원도 있는데 신청해 보실래요?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깜짝 놀랐던 경험요. 맞습니다. 주민센터는 단순히 서류만 떼는 곳이 아니라 2025년 현재 가장 많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핵심 창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 탑10에 가장 쉽게 또 실제 사례 중심으로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혜택이 최소한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의 시작점.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포함한 대표 복지죠. 65세 김 선생님은 본인이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는 것.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기준이 매년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딱 이 한마디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의 첫 번째 복지.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 주민센터에 가서 꼭 해야 할 일 1순위죠. 많이들 나는 국민연금이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약 32만 원에서 소득 하위 노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 가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장애인 등록, 복지 혜택의 문을 여는 첫 단계. 세 번째는 장애인 등록입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판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등록이 되면 교통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복지카드 발급,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생활에 도움되는 각종 지원이 열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꼭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수급자가 아니어도 혜택 가능. 네 번째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주어지는 제도죠. 차상위 자격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에너지 바우처 우선 지원, 각종 긴급복지 연결, 교육급여 한부모 지원 등 추가 혜택 가능. 특히 차상위 진단은 수급자만큼 어렵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5. 한부모 가족 지원, 혼자서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다섯 번째는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특히 양육 중인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2025년 기준으로 아동양육비, 생계비, 학용품비 등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소득자료만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무조건 상담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6. 영유아 임산부 지원, 출산 양육의 첫 관문. 여섯 번째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 관련 지원은 해마다 크게 바뀝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꼭 해당 연도의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의 대부분이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꼭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7. 바우처 서비스, 돌봄 활동 지원 방문 서비스. 7번째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초기 상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은 각 수행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부모님 돌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를 위한 제도. 8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지원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질병사고, 단전단수, 가정해체 위기, 소득 급락.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상담 가능하며 위기 상황일 경우 당일 지원도 가능합니다. 9.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비 지원. 9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여름 냉방,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형 유아중증 질환자 가구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2025년 신청 시점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10. 청소년증 및 아동 청소년 복지 서비스. 마지막 10번째는 아동 청소년 관련 복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자체별 방과 후 지원, 아동급식 카드, 청소년 교통 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청소년증은 특히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고 교통비,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하나씩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은 복지를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복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만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혜택이 분명 최소 1개 이상은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렸지만 복지제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고로 정확한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고 유익한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